월말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빅히스토리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자, 연속 2달 뇌과학 했는데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 게 좀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2번 한 것 같구나. 네. 우주에다가 뇌과학 한 거네요. 네. 지구속 하다가. 지구속. 아, 그렇지. 멘틀. 그렇죠. 멘틀. 네. 멘틀하고 멘탈 했구나.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드림, 꿈입니다. 꿈. 예. 아, 이거 뇌과학이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꿈, 해몽. 예. 해몽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 인류를 그쪽으로 드라이빙한 사람이 프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현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꿈은 프로이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야기가 현대 브레인 꿈 이론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엉터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지몽이니 네. 태몽이니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는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당히 괜찮은 관점입니다. 네, 산수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의 많이 연구하는 이쪽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우리가 꿈을 대략 20가지 이상을 꿉니다. 20가지나 꿔요? 네, 하룻밤에 20가지 이상 꿈을 꾸는데 1년에 365 곱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평생 동안 꾸는 꿈의 스토리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중에 한두 개가 우연히 맞출 수도 있죠. 우연히 다음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흔히 자연과학에서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네. 아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잖아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의 미래가 다 그려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엉망진창일 리가 없지. 네. 꿈 이론은 밝혀진 가장 큰 덩어리가 뭐냐 하면 꿈은 정신 분열적 상태다. 병리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브레인이 24시간 동안 3가지 상태를 거쳐가거든요. 각성, 깨어있는 낮에, 상태. 예. 그다음에 렘 수면, 렘수면. 넌렘 수면. 렘수면은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그렇죠. 예. 렘 수면은 이꼴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넌렘 수면은 우리 브레인이 휴식하는 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렘수면이라는 게 거기까지는 제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자는 동안 안구가 막 바삐 움직이고 예. 그때 꿈을 꾼다. 예. 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특징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꿈의 특징은 내가 하자. 예. 오늘 쉬울 것 같은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듣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는데. 예, 좋습니다. 처음부터. 예. 기존 개념을 이렇게 내려놓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팩터는 꿈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브레인의 스테이트가 깨어있는 스테이트. 예. 그다음에 넌렘 스테이트, 예. 렘 스테이트. 예. 요 3가지가 교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뇌의 상태가 그 3가지인데. 3가지. 번갈아 돌아간다. 돌아가고 그중에 넌렘, 렘이 일어나는 상태를 수면이라 그래요. 예. 우리 이제 흔히 사람들 깨어있거나 잔다 이라잖아요. 깨어있는 상태하고 잠자는 상태 이게 이분법으로 보잖아요. 3분법으로 3분법으로 보시라. 봐야 된다. 쉬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 3가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자는 상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뇌의 상태로 보면 3가지 상태가 3가지. 자는 것도 렘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 3가지 상태 중에 그러면 뭐가 가장 근원적인 상태냐. 예. 진화적으로. 진화적으로. 네. 가설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꽤 많은 사람이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방향입니까? 예. 꿈꾸는 상태가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브레인 상태, 엄마 태 속에도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하. 태어나기 한 달 전 태아들, 예. 그다음 갓 태어난 애들은 렘 수면이 압도적입니다. 하루 중에 네, 시간이. 그래서 갓난 애들은 태어나서 한 1년, 2년 사이 애들은 잠 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 상태밖에 없어요. 2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른이 되면 잠자는 시간을 일주기하고 맞춰서 한쪽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낮에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잠을 밤으로 몰아놓은 건데. 예. 갓난아기 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갓난아기 때는 한 20분마다 깼다가 잤다가 요 상태거든요. 만 4-5살 넘어가면 부모들이 그 잠 주기를 태양 주기로 맞춰줘요. 인간을 주광성으로 바꾸는 거네. 그렇죠. 태양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브레인 상태가 세 가지 상태에 있다. 세 가지가 동등한 상태이고 동등한 상태로 봐야 돼요. 가장 원시적인 상태, 기본적인 상태는 렘 수명 상태다. 렘 수명 상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렘이 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상태는 우리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상영하는 과정입니다. 상영. 예. 영화를 비유로 하는 게 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은 감각에 의해서 가이드되는 꿈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먼저 너무 일찍 나왔다. 깨어있는 상태. 박사님 요새 혼자 멀리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위반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깨어 있다는 것은 낮에 꾸는 꿈이네. 그렇죠. 낮에 꾸는 꿈인데 낮에는 감각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예. 감각 입력에 호응하는 꿈입니다. 꿈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 잘 때는 시각 정보가 차단되니까 감각 입력 관계없이 눈도 감고 예. 그 소리도 안 들리고 예. 외부로부터의 감각이 차단된 채 꾸는 건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외부하고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렇죠. 혼자서 이제 영화 상영하다가 그렇죠. 근데 깼다는 것은 그 감각기관을 열고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렇죠. 낮에 꾸는 꿈이구나. 이렇게 그래. 비유하면 됩니다. 밤에 꾸는 꿈은 내가 꿈을 꾼다는 걸 모르는 꿈이고 낮에 꿈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꿈입니다. 동일하게 브레인이 상영하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밤에는 감각 입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깨지 않으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 때도 있던데. 그거는 뭐냐면 수면이 얕아져서 그런 겁니다. 깨어있거나 꿈은 두 개 다 기본적으로 브레인 관점에서 보면 영화를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감각 입력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 그게 꿈이고. 그게 꿈이고. 낮 동안에 영화만 보고 있으면 가다가 자동차에 충돌하죠. 그 말은 뭐냐면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즉각 처리해 줘야 되는. 감각 입력에 호응하는 꿈입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자, 내가 조금 전에 산책을 했거든요. 예. 산책을 할 때 가게도 있고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오늘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목적 지향적 태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게 내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90% 몰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호등 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바로 낮 동안 하는 꿈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낮 동안의 꿈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다른 정보들도 동시에 처리하면서. 그렇죠. 처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길도 건너야 되고. 그렇죠. 앞에 사람 있으면 피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낮 동안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걷거나 밥을 먹거나 누구를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운동 출력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 영화에 너무 몰두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얘기하신 렘 상태.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이 기본이다. 뇌 상태의 그렇죠. 베이스다. 예.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관점을 확장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건 낮에 꾸는 꿈이다. 맞아요. 근데 꿈이 그러면 갓난아기 붙어 있으면 예. 이거는 진화적으로 필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쉬워 한번 해주세요. 쉬워. 그 핵심을 찔렀습니다.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30대 이상 넘어가면 꿈꾸는 잠하고 꿈을 안 꾸는 잠이 있잖아요.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조금씩 바뀌어가기는 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도 무조건 하루에 90분 정도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필요했으니까 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애초에 꿈이 왜 필요했을까요? 진화적으로? 핵심 질문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핵심을 제가 아이고 놀랍네 나도. 꿈이 왜 필요했을까요? 진화적으로? 두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오프라인 학습 이론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 용어를 쓴 게 맞는 거네. 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감각을 단절한 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장소에서 밤에 잘 때 낮에 내가 경험했던 위험한 상황을 리마인드를 해요. 이게 진화적으로 필요했다면 반드시 생존과 관련이 있겠지. 관련이 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 하나 놓고 한 3, 40년 안 타도 탈 수 있잖아요. 운전을 배 하나 놓고 10년 운전을 안 해도 할 수는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는 학습 관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운동 학습이 의미기나 이런 거 근본적으로 좀 다른 중에 하나는 그러네요. 수영이든 운전이든 한 번만 배우고 나도 10년 후에 한 번도 안 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긴 10년 전에 잠깐 들었던 단어는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잊어버리는데. 자전거를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안 잊어버리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마우스 실험에서 드러났어요. 마우스가 통로를 레인을 달리게 하고 실험지가. 예, 그러면 마우스가 피곤해갖고 잠깐 졸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해마에다가 브레인에다가 탐침을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달리고 있을 때 흥분했던 그 신경 뉴런이 그 순서대로 자고 있는 동안에 흥분하는 요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태워입니다. 쥐도 꿈을 꾸는구나. 예, 리플레이라 그래요. 깨어있을 때 훈련했던 그 시퀀스대로 뉴런들이 파이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대단히 필요했던 어떤 스킬. 예, 스킬 세트를 자는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쉬워. 예. 그래서 이거는 양궁 선수나 그다음에 뭐 농구 선수 훈련을 시키잖아요. 램 수면을 박탈하고 한 며칠 안 재우고 하면 훈련했던 게 거의 리셋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훈련을 일정 기간 딱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훈련했던 운동 근육의 컨트롤이 자고 나면 더 정교해져요. 야, 신기하다. 예, 그거는 이제 운동에 관한 겁니다. 오 마이 사이언스.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퀀스. 예. 그 순차를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 자는 동안. 그렇죠. 특히 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운동에 관해서는 리플레이예요. 자전거를 탔을 때 이런 감각으로 하면 평형이 유지되고 하는 그렇죠. 터득한 몸의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 Yeah. 꿈의 내용 중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꿈이 거의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걷거나 달리거나 심지어 날기도 합니다. 꿈은 동사로 가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